네, 챔피언스리그 프리뷰입니다. 일단 영상 시작에 앞서서 지금 원래 팟캐스트는 4층에서 녹음을 하는데 4층 공사 중이라 지금 형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울음소리가 존나 크게 들립니다. 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 네. 종윤이 형이 안 나온 영상이지만 종윤이 형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추맨도 들어갑니다. 아, 그러네. 축구 영상이 오랜만에 추맨이 이제 모두 이제 김간주 형님, 뭐 환희 형, 손변님 이렇게 우정 출연을 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우정 출연. 자, 일단 도르트문트 맨시티입니다. 1차전은 맨시티가 2대1로 이겼어요. 네. 홈에서 덕배와 포든이 골을 넣으면서 이건 좀 간신히 승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도르트문트가 최근에 시티 상대 3경기 1승 1무 1패입니다. 근데 이 1승 1무 같은 경우는 2012-13 시즌 기록이라서 되게 옛날 기록이에요. 이제 클롭이 도르트문트에 있을 때. 도르트문트의 챔스 준우승 시즌이네요. 1-1-3. 네, 그렇죠.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는 직전 경기 2대1로 이겼는데, 말씀드렸듯이 1-1-3 시즌 1무 1패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시즌이 이제 만치니가 감독이었는데, 시티가 그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1승도 못 거두고 승점 3점 최하위로 챔피언스리그 탈락했었습니다. 이 뒤에 펠레그리니로 감독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예요. 네. 만치니가 리그를 44년 만에 들어올린 엄청난 공로가 있었지만 챔스에서 결국 한계점을 드러내니까 구단 입장에서도 좀 다른 감독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리그 우승했고 지금까지도 영원하고 있는 게 이제 빅이어인데 이 빅이어를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하게 감독 교체를 단행을 했고, 현재까지도 맨체스터 시티의 챔피언스리그 가장 높은 성적은 펠레그리니 시절의 4강입니다. 그렇죠. 매치팩트를 좀 살펴보면 도르트문트는 올 시즌 15번째 챔피언스리그 시즌이고, 지난 8번의 챔스 중에서 4번이나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3번의 유럽 대항전 토너먼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승 3무 7패,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아요. 네, 이게 챔스 유로파 포함인데도. 네. 근데도 그러네요. 그리고 지난 16번의 유럽 대항전에서 9승 2무 5패. 근데 이번 2차전은 어디서? 지그날 이두나 파크, 도르트문트 홈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맨시티는 3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탈락을 했고, 이게 뭐 사실 지난 시즌 리옹, 네. 그리고 이제 그 앞선 시즌에는 토트넘. 토트넘 맞나? 맞죠. 1819가 토트넘한테 졌고 1819 토트넘 1718이 리버풀한테 졌고, 그렇죠. 1617이 모나코한테 졌어요. 그래서 이제 모나코에게 진 것은 4강이었죠. 그죠. 네, 4강. 16강. 16강. 그렇죠. 네. 16강. 모나코가 이제 4강까지 올라갔고 16강에서 졌고, 이제 지난 시즌 그리고 그 앞선 시즌에는 모두 8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10번째 챔피언스 리그인데, 시티도 이제 굉장히 꾸준해요. 11-12 시즌부터 매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를 하고 있고, 지난 22번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54골, 그리고 지난 3시즌 동안의 기록을 보면 21승 4무 3패, 그리고 70골 23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 팀이 부상자를 좀 체크해보면 도르트문트 쪽이 못 나오는 선수가 꽤 많아요. 일단 수부터 많네요. 네. 일단 비첼이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출전할 수가 없고, 자가도 슈멜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리지만 굉장히 또 센세이션한 활약을 일으키고 있는 모코코까지 정강이 부상으로 나왔었고, 이 제이든 산초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훈련을 소화했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훈련, 그러니까 팀이 진행하는 이 집단 트레이닝 세션은 아직까지 복귀했다는 소식이 없어요. 허벅지 부상이 좀 있는 상황이라. 선수 본인은 얼마나 뛰고 싶을까요? 이럴 때 대부분의 이제 선수들 뭐 인터뷰를 해보던지 직접 만나보던지 하면은, 안고 있어도, 통증을 안고 있어도 일단 뛰겠다고 본인은 어필하는 경우들이 수두룩하대요. 그렇죠. 그래서 산초도 조금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더군다나 지금 도르트문트가 어찌됐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쵸. 팀의 또 핵심 선수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맨시티는 지금 라포르트와 아구에로 정도가 부상자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라포르트가 엉덩이 부상을, 근데 이 두 명은 못 나올 수도 있다. 출전 불가가 아니라 아구에로 같은 경우는 지금 타박상을 또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확고한 주전은 아닐 수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구에로도 빠져있는 시간이 길었고, 아구에로도 이제 돌아오고 나서의 폼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내려가 있다라는 느낌. 왜냐하면 워낙에 장기 부상이었고, 그리고 이 부상을 당했었던 기간이라든지 이 선수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회복 속도가 전성기만큼 빠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양팀의 1차전 포인트를 짧게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그 주드 벨링엄과 에델송의 충돌 장면에서 이거는 조금 도르트문트 쪽이 아쉬울 수 있는 판정이 한 차례 나왔었던 게,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많이 아쉽죠. 왜냐면은 뭐 축구가 참 결과론적인 스포츠이고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만약에 이게 득점으로 인정이 됐다면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2대2 무승부거든요. 네. 더군다나 원정을 떠나서 2골을 넣고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거 되게 이제 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주심의 판정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냥 심판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공격진은 강력했습니다. 뭐 홀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선수들이 잘 뛰어줬고, 맨시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홀란드, 벨링엄, 로이스
이 세 명이 가는 이 타이탄 프레싱에 상당히 압박에 고전을 했어요. 수리진이. 그렇죠. 그래서 후방 빌드업에 어느 정도 애를 먹었고 도르트문트가 이 점을 좀 잘 공략했던 1차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로드리와 칸셀로 리그와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면서 쭉 좋은 폼을 유지했었던 선수들이 도르트문트와의 1차전에서는 사실 기대 이하였어요. 근데 이 점은 2차전에도 과연 그러니까 2차전에도 나는 이 선수들이 이런 폼을 보이면 이거는 확실히 도르트문트 쪽에서도 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고 좀 보거든요. 칸셀로가 생각보다 빌드업 시에 지분이 크거든요. 왜냐면 로드리 옆에서 그 위쪽의 자원들이 올라올 수 있게끔 뒤를 받쳐주는 형태를 칸셀로가 소화할 때가 많은데 근데 그 칸셀로가 요즘 체력적인 부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경기 때마다 좀 아쉬운 경기들이 한창 때보다는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경기 중에 하나가 맨체스터 더비 때 그때로 칸셀로가 좀 아쉬운 폼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경기도 1차전 경기도 칸셀로가 좀 부진했는데 뭐 대표팀 그리고 그동안 뛰었던 경기들 여러 가지로 겹치면서 약간 칸셀로의 폼이 꺾인 시점이지 않나. 이게 지금 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시티가 지금 리즈한테 졌어요. 저거 이제 리그에서 패배를 굉장히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파도 그러니까 시티 팬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야. 아니 왜 하필 8강 한해 딱 이 시점에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나라는 느낌을 이거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티 선수들이 조금 더 분발해줘야 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UEFA에서는 예상 베스트 11을 이 정도로 이제 보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그냥 UEFA 홈페이지에서 이제 퍼서블 라인업이라고 이제 뜨죠. 프리뷰 가보면 거기서 이제 이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뭐 저는 큰 변화 없이 이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느낌상으로나 지금까지 이 두 팀이 베스트 11 카드를 꺼내들고 리그라든지 뭐 다른 대회를 치르는 걸 봤을 때 이 정도가 좀 생각이 되고 일단은 홀란드가 1차전에서 어쨌든 고군분투하긴 했습니다만 득점은 없었습니다. 많은 선수들, 많은 사람들이 홀란드의 득점을 기대를 했는데 이때 홀란드는 오히려 미끼 움직임에 좀 집중했죠. 그렇죠. 오히려 본인이 볼을 소유하고 주변 선수들, 그러니까 뭐 로이스라든지 그렇죠. 주드 벨링엄도 마찬가지였고 이 선수들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플레이에 집중을 했는데 과연 2차전에서는 득점을 기록할지가 좀 기대가 되고 저는 도르트문트도 1차전 했었던 방식 그대로만 접근한다면 이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시티가 굉장히 이런 타이탄 압박에 고전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도 좀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산초 빈자리를 지금 UEFA 예상 라인업에서 이제 토르강 하자르가 메울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데 토르강이 이제 산체스래. 산초 자리를 이제 좀 글쎄요 뭐 잘 메꿔줄 수 있을지는 이거는 경기를 좀 까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 최선은 역시 산초가 나오는 게 되겠죠. 근데 이제 좀 그런 리스크는 있겠죠. 그러니까 산초가 어쨌든 부상해서 복귀를 뭐 한다고 치더라도 매치 핏이 100%로 돌아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변수는 좀 생각해야 될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맨시티는 그냥 이상한 거 안 하면 됩니다. 1차전 접근 방식 저는 좋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인 경기의 점유율도 가져왔고 항상 패배했었던 그 베스트 라인업 전체 200%의 라인업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리그 분위기 꺾인 거 이거 하나 주의해야 되고 칸셀루 로드리 과연 이 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디아스 스톤스 같은 경우도 압박에 고전하면서 잔실수가 꽤 있었어요. 패스미스도 꽤 있었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2차전에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2차전이 만약에 시티 홈이라고 한다면 나는 조금 더 맨시티 선수들도 이런 심리적으로나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그거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정을 떠나야 된다는 부담감은 이거는 선수단한테 분명히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 1차전 때는 맨시티가 덕배 제로톱을 썼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는 예상 라인업상에서도 지금 제주스 톱이 일단 나와 있는데 저는 제주스가 기회를 못 살릴 수는 있어도 이렇게 제주스를 그냥 톱에 배치하는 게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제주스라는 선수가 너무 그 특유의 득점 찬스 놓치고 자신감도 위축돼 있고 또 약간 억울한 눈썹이잖아요. 그렇지. 약간 표정에서 눈썹이 좀 이상해. 독특해요. 그래서 그 표정에서 드러나는 누가 봐도 약간 득점의 위압감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있지만 제주스가 가진 장점은 전술적인 움직임에 대한 그 이해도가 되게 좋은 선수고 압박을 할 때도 꽤 여러 위치를 띄워주면서 어쨌든 공격수한테 필요한 움직임을 그때그때 가져가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맨시티가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은 만약에 제주스가 득점을 못하더라도 다른 득점원들이 있습니다. 빈도안도 그렇고 덕배도 그렇고 사실 포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뭐 마레즈도 사실 긁히는 날엔 잘하니까 그래서 제주스가
뭐 어그로성 플레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방에서 조금 더 이선 공격수 내지는 미드필더들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플레이만 해준다면 이거 맨시티 입장에서도 충분히 다득점까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나와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날 주심은 카를로스 델세로 이제 라리가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좀 익숙한 주심이고요. VAR은 후안 무누에라 심판이 수고를 하겠습니다. 뭐 카를로스 델세로도 뭐 논란이 아예 없는 심판은 아니지만 뭐 라오스나 뭐 이제 에르난데스 이런 친구들보다는 좀 나으니까 경기에 있어서 주심 판정은 저는 뭐 큰 이슈거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오스가 엘클 때 부상으로 빠졌죠? 아 그렇죠.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네.